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거래일 만에 3,280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IT 업종 위주로 순매수를 해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성장주가 앞으로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차익 매물들이 일부 출회되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확장되는 국면인데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27.3으로 발표되며 16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미국의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4% 이상 상승하며 34년 만에 최대폭을 찍었습니다. 또 유로존의 체감 경기지수는 118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가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회복세가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김범준, 이주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세 분의 전문위원과 이 방송 외에도 장중에도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코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현재 첫 번째 종목들인데요. 도화 엔지니어링과 오리온 홀딩스가 약수익 보고 있습니다. 각각 1%대 그리고 0.2%대 수익 달성 중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이 크게 나고 있네요. 한국전력이 4%대, 현대 엘리베이도 4.7% 수익 유지해주고 있고 한라홀딩스가 강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14.6%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종목들이 좀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손실폭을 많이 완화를 한 모습입니다. 아난티와 YMT가 1%대, 비트컴퓨터는 2%대입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일 뉴욕 3대 지수 상승 마감하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전일 국내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장 대응 작전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예상 체결가는 상승으로 출발하네요.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겠죠. 강보합 권역에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이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제 거래소 시장의 산업재 쪽 섹터들 그리고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만약에 오늘 장중에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좀 보이게 된다라면 그때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쪽이라든가 자동차 대체적으로 좀 약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많이 약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시장 자체적으로만 보면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흐름들이 여전히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가격적인 밸류 부담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중소형주를 좀 지금이라도 옮겨 타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지금 그냥 좀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애써서 뭐 이게 심리적으로 좀 동요가 된다고 해서 옮겨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좀 더 버텨보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좀 더 버텨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은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다가 이 순환매에 대한 강도 자체가 좀 연속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 섹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고 그 속에서 종목별로 좀 보게 된다라면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이 실적하고 무관하게 움직여주는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테마성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테마주 쪽보다는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이 되죠.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시즌 좀 돌입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실적 발표 스타트를 좀 끊게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상치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 구간들도 이제 좀 더 이 변곡점이 좀 다가올 수도 있다. 방향성이 결정될 시기가 좀 서서히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섹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뭐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이 아마 2분기 실적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 SDI의 얘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배터리 쪽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삼성 SDI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제 서서히 투자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럼 관련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죠. 대표적으로 PNT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세대를 좀 넘어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피로틱스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로너지의 자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바닥 번역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피레너지가 삼성이 아마 스태킹 장비에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도 좀 진행을 하겠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신다라면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있고요. LNF라든가 뭐 이런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이에요. 소재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2차 전지 쪽 섹터는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성장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4차 국가 철도망이 좀 발표가 됐죠. 광주와 대구로 있는 달빛 고속철도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부분들도 일단 윤곽이 좀 나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SOC 사업은 계속적으로 커 나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섹터라든가 SOC에 관련돼 있는 토목 쪽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뭐 시멘트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성신양해라든가 이런 기업들 조정받는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분할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한일 현대시멘트도 마찬가지로 좀 최근에 많이 빠졌죠.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동아지질이라는 기업도 있죠.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월봉상의 차트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와 공영 같은 기업들도 월봉상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뭐 어제하고는 크게 다른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눌러준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기아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여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KMW 같은 경우도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의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덕산 데코피아입니다. 박스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가는 종목이 좀 더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3,000원대 중반 자리대까지 눌러주면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박스 번역이 좀 진행이 됐는데 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 결국 좀 더 눌러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30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뉴욕 증시와는 다르게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강하게 출회됐고 개인들이 1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은 서비스와 전기전자 업종을 좀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1128원 50전에서 마감을 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가격은 현재 73.4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금 가격은 조금 하락하면서 1761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혼조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이고요. 81,000원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고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1% 넘게 출발합니다. 126,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0.6% 올라가며 15만 9천원까지 올라왔고요. 16만 원까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5% 가까이 상승하며 41만 3,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가격은 84만 3천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가장 큰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17% 올라가면서 69만 4천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은 0.95% 상승하며 84만 7천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0.3%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지수 강보합권에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2% 올라가며 3,293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0.26% 올라가며 1,02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지금 7포인트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들이 함께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전일 강세를 보였던 펄어비스가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이 게임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맞먹고 있는 중국의 게임 시장을 뚫었더니 펄어비스가 22%대 장중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74,10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개인주도 함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8%대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59,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주들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오늘 2차 전지주가 대체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9% 올라가며 21만 1,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도 혼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전일도 3%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은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97% 떨어지며 34만 8,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CGN이 오늘 1.5%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82,900원, 82,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M은 조정을 마치고 오늘은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0.8%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18만 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이정수 전문위원인데요. 만나기 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대종목은 왜 안 가지 고민이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장중에도 우리 전문위원들과 함께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코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이정수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아직까지는 포트에서 가장 강한 모습이고요. 18%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손실 보고 있고요. SK증권이 0.7%까지 손실을 좀 줄여내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서는 현대해상이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0.78%까지 수익률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망 어떻게 흘러갈지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우리 시장 강보합권으로 출발했는데요. 기분 좋게 출발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개장 상황 좀 짧게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특징주까지 챙겨주시죠. 네, 자, 내일부터 7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7월달, 8월달 이 2달 동안에서는 이제 IT주들도 이제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IT주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안 빠져요. 빠지질 않고 그래도 빨간색으로 버티면서 폭등까지는 아닌데 차츰차츰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하고 OLED 장비주들 이런 쪽들이 하반기까지 시장을 본다라 그러면 지금이 이제 저점 매수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면은 IT 섹터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죠. 7월 7일 날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것이고, 뭐 좋게 나올 거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좋게 나오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쨌든 간에 지금 IT주들이 그동안 눌러놨던 부분들인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LG전자도 강하고요. LG 디스플레이도 강하고요. LG 이노텍도 강하고요. SK 하이닉스 강하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백색가전, 뭐 등등, 뭐 2차 전지, 뭐 다 IT 섹터들이죠. 이쪽 애들이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쪽을 잘 봐야 된다. 이쪽이 만만하다. IT 부품주들은 하반기를 보고 괜찮을 수 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쪽 애들은 괜찮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계속 내드리고 있고요. 뭐 위험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실적이 좋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IT 섹터들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지수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3,300대에서 놀고 있죠. 뭐 여기서 폭등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좋겠지만 폭등이 안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폭락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지수 2,000 깨지는 이런 현상들만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폭락 나오지도 않을 거고 3,200 쉽게 안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3,200을 지지만 해주면 뭐 밀리면 어떻습니까? 밀리면 싸게 사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시장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안 빠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3,200까지 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면 되는데 만약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좋은 종목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문제는 좋은 종목들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 또 문제가 또 뭐냐면 또 올라가지도 않는다는 거. 또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으니까 이제 답답해갖고 다 던져내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7월하고 8월 이 실적 시즌에서는 튀어 올라갈 때, 급등할 때 팔아먹는 거지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발표가 되고 뭐 3분기까지도 4분기까지도 뭐 좋다라는 얘기가 반도체, 자동차, 뭐 화학주, 정유주, 그다음에 뭐 증권주, 건설주, 조선주, 해운주 다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올 하반기까지 혹은 뭐 내년까지도 얘기를 짚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에서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잘 잡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7월달, 8월달은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서 많이 못 갔던 IT주들이 하나둘 오늘도 빨간색으로 계속 꽃 피우면서 올라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어쨌든 7월달, 8월달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다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펄어비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자, 어제 게임주 펄어비스 중국 판호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급등을 했죠. 펄어비스는 실전 매매 정도에서 작년에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작년 5월 20일 날에 5월 20일이니까 여기네요. 이쪽에서 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작년에 이제 그 펄어비스를 게임주들 아프리카 TV라든지 펄어비스를 추천했습니다. 추천을 하고 나서 한 달인가요? 지나고 나서 이제 K 뉴딜 지수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길래 이건 그냥 버티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역시 버티니까 올라가죠. K 뉴딜 지수 나라에서 이제 뉴딜 지수를 이제 편입을 시켜줬는데 얘가 급락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급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미 올라가는 이 목표치가 한 95%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미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작년에 샀었어야 될 종목이고 지금은 저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팔아먹을 뉴스예요, 저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겠지만 저 같으면은 작년에 실전 매매 정수 방송 딱 보게 되면 5월 20일 날 방송입니다. 그때에서 이 자리에서 사라 이렇게 얘기가 추천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싸게 사는 거고요.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팔아먹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공략하는 게 아니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들도 21만 주 많이 대량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시면 되는데 지금 중국 그 판노에 대한 그 모바일 판노 발급에 대한 얘기들이 얘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환매로 차라리 다른 게임주를 공략을 하시면서 그쪽에 있는 이제 그 바닥에 있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또 다시 그 게임을 팔 수 있는 판호를 발급을 받는 그런 이제 종목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S-오일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S-오일도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못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 저항 라인이 좀 더 남아있고, 한 12만 원 정도의 목표치를 보고, 그러니까 1, 20% 정도의 목표치를 보고, 이 저점 라인 10만 원짜리가 깨지지 않으면, 그리고 세게 내려가더라도 9만 5천 원이 깨지지 않으면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 내용은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좋게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4분기까지 한 해를 다 통틀어서 봤을 때에서도 실적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레포트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대신증권 레포트에서는 이제 정제마진의 정상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8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이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앞으로의 뭐 얘가 꼬꾸라지기보다는 지금 유가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80달러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100달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는 여기서 조정을 세게 받기보다는 횡보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뭐 10만 원, 단기보다는 좀 스윙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손절 라인은 9만 5천 원. 이 정도 붙어 다닐 때에서 공략을 해보셔도 단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S-오일에 이런 뭐,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나쁘지도 않지만 이왕이면 S-오일에 8만 원짜리, 7만 원짜리, 6만 원짜리가 좋았다라는 거죠. 지금은 늦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시간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살 수는 없지만 이런 자리에 샀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지금의 위치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밖에 되지를 않는다. 어쨌든 나쁘진 않다는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세 번째로는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주가 전망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휠라홀딩스 좋아요. 요건 좋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신의 한수라는 이제 그 방송을 유튜브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골프존이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차라리 골프존보다는 휠라홀딩스가 낫다라는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했어요. 뭐 이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한 2, 3일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위치에서 이게 정고점을 돌파를 할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백신이 먹힌다 그러죠. 먹히고 사망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델타 변이 얘기는 굉장히 시끄럽게 많이 나오는데 사망자가 안 나와요. 확진자는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많이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니까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확진자는 나올지언정 사망자는 안 나온다. 그럼 뭐예요? 그럼 감기입니다. 감기. 그러니까 감기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제 만약에 사망자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난다라 그러면은 경고를 하고 위험하고 그래야 되지만 사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통계를 다 보고 있거든요. 사망자가 안 나와요. 사망자가 늘지는 않습니다. 계속 최저치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인도도 사망자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더나 백신이라든지 이번에 러시아 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이자 백신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변이가 지금 예방이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7월서부터 해서 거리두기 이제 완화 조치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좋아지죠. 그래서 2분기 골프 바로 시즌입니다. 그래서 2분기 골프 시즌 효과에 따른 이제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주가도 굉장히 위치도 괜찮고요. 이거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분석해드린 두 종목이 있죠. 펄어비스나 SOE를 하느니 차라리 휠라홀딩스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그래서 휠라홀딩스를 차라리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휠라홀딩스는 무슨 회사냐? 여러분 필라라고 알죠? 그래서 휠라인데 예전에 이제 신발 브랜드인데, 이쪽에 이제 그 골프 쪽에 이제 회사 자회사를 많이 키워놨어요. 그래서 이쪽 이제 그러니까 의류, 신발, 뭐 패션 의류 뭐 이런 관련주 쪽인데, 골프 그 의류들을 또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골프에 대한 관련된 매출을 비중을 합산을 하면 전체의 64.7%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 관련 매출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64.7%. 그러니까 이쪽으로 거의 뭐 틀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휠라 골프, 타이틀 리스트, 풋조이 이런 이제 매출을 합산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 쪽인데, 이쪽 의류 사업이 이제 지금 일본하고 중국까지도 활동 범위를 좀 넓히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만 따져도 약 50만 명의 신규 골퍼가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수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골프 라운딩 성수기가 또 2분기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는 매출도 지금 신기록을 계속 많이 갱신할 수 있을 그런 이제 이슈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거는 뭐 조정받을 때 잘 공략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정고점 돌파 조만간에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로운 주가에 대해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로운이 작년에 바닥에 있을 때 이거를 추천했었던 실전 매매 종수에서 4월 23일 날 1,530원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6,120원까지 갔죠. 300% 수익 났네요. 300% 수익이 났는데 1,530원. 딱 봐도 이정 전문가가 여기서 추천할 만하구나 라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바닥주만 건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4월 23일 날 실전 매매 종수 보게 되면 여기서 추천한 가격대가 딱 나와요. 가격이 들어왔고요. 1,530원 기준으로 300% 올라왔는데, 저는 이 주식으로 치질 않습니다. 100% 이상 올라가면 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1호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300% 수익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잘 팔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급등하는 이유는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 대선 출마 기대감 속에서 정식 테마로 엮였는데, 저는 작년에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그건 관심이 없었고요. 그냥 바닥에 있는 작전주로 봤기 때문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작전주로 보고 1,530원을 추천했다면 지금은 이슈가 돼서 쟤네들이 열심히 뛰어올릴 때 잘 팔아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보면 다시 주가는 2,000원으로 다시 곤두박질 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주에서는 신규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는 1분기 흑자 전환도 했고 뭐 나쁘지는 않아요.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지금 많이 급등해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300% 수익 나신 분들은 많이 파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을 챙겨드렸습니다. 휠라홀딩스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겠죠. 골프존, 그리고 휠라홀딩스 주가 전망까지 체크해드렸고요. 1호는 제가 이정수 위원님이 작년에 계속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제 출마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1호는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지금은 매도를 할 자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주식 이야기들 장중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입장코드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도 올려드리지만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입장코드 방송 중에도 계속 깜짝으로 나올 예정이니까요. 지금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자로는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전에 저희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할게요. 네, 김범준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에는 한 종목이 있죠. 화일약품입니다. 매수가 4,025원이고요. 수익률은 아직까지는 약손실 보고 있습니다.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님 좀 보고 싶어서 좀 빨리 불러봤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짚어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끝까지 바로 짚어주시죠. 네, 우선 SK I 테크놀로지부터 확인을 할 건데 2차 전지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SK 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습지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일단 SK 이노베이션 영위하는 사업 중에 이제 소재 사업 부문을 단순 물적 분할하여 설립된 이제 분할 생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티어 1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업체고요. 간단하게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어디랑 비교할 게 없고요. 그래서 다만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이제 높은 공모가에 따른 부담감에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하락 횡보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요. 공모 청약 부분에서만 봤을 때는 뭐 역대 증거금으로 따상에 가냐 안 가냐 말이 많았지만 결국 뭐 따상은 실패했고 시가 21만 원에 시작을 했지만 종가는 15만 원대로 폭락한 상태로 마감을 한 모습도 볼 수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전기차 시장의 확대성에 있어서 볼 때는 SKI 테크놀로지가 영위하는 사업 자체에 성장할 것이라는 거는 이제 뭐 팩트고요. 그래서 지난해 실적만 봐도 매출액이 이제 한 4,700억 규모의 영업이익이 1,200억 규모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900억 정도 되는데 상당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한 2,000억 정도 가깝기 때문에요. 실적 성장세는 아주 준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분리막은 이제 경쟁 업체 대비 셧다운 온도가 낮고 멜트다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성이 우수하고 코팅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내열성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해가지고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소신처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사실상 상장 이후에 하락한 금액대가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대 박스권을 한 6월 초까지 유지하다가 11일 당일에 급등 이후부터 이제 상승 기류를 타면서 현재까지 우상향 차트를 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좀 중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포트 구성을 해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만족하는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업계 전망도 좋고요. 기업의 실적도 이제 보장되어 있는 편이라 좀 더 기간을 두고 가져가도 아주 좋은 기업이라서 그러니까 사실 뭐 현재 주가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딱히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매수의 기간적 여유를 좀 더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이제 다음 종목인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컨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유아 출판물 관련 사업하는 회사고요. 대표적인 서비스로 핑크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에 뭐 삼성이 들어간다고 해서 삼성그룹과 관련이 있나 싶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회사고요. 대표적인 서비스로 핑크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핑크퐁은 이제 관계사인 스마트 스터디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콘텐츠인데, 대표 콘텐츠로 상어 가족이 있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아기상어 이제 그 노래를. 구독자 수만 봐도 전체 유튜브 채널을 합하면 한 8천만 명 정도 되고요. 대표 콘텐츠 조회수를 보면 이제 88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이건 이제 세계 인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출판사는 아기상어가 끌어올린 혹은 뭐 먹여 살리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상으로만 봐도 그렇고요. 또 이번 달 초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또 SNS를 통해서 아기상어에 대해 언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삼성 출판사가 한번 급등을 하는 일도 있긴 했지만, 그 부분은 뭐 며칠 안 가서 다 가라앉은 상태고, 이 외에도 이제 주가를 크게 견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아기상어가 쏘아 올려서 나온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상장권이 또 한몫하고 있다고 보는데,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상장 소식은 지난 2월부터 약 1개월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크게 주가를 또 끌어올렸고, 신고가로 59,000원을 찍고요. 이제 나스닥 상장 부인하는 소식에 주가가 좀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4만원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터디 측은 이제 IPO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라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모멘텀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재료 소멸 같은 거로 볼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구독자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뭘 해도 되는 사업이라 앞으로 또 다른 콘텐츠 기획부터 배급, 뭐 사업 제휴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삼성 출판사는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현재 뭐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어쨌든 뭐 큰 거래량은 없는 상태인데 뭐 크게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현재 가격대에도 충분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좀 볼 건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어제 그 신작이 하나 나왔죠. 이제 하반기에 또 대작이라고 불려오는 이제 오딘 바랄라 라이징 이제 모바일 RPG 게임이 오픈을 했는데 주가가 이제 장중에 10% 정도 상승했다가 종가로 8%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게임이 이제 이 게임 시장이 현재 리니지라는 게임이 독주하고 있는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리니지가 대표적으로 PC 리니지를 시작으로 뭐 리니지 모바일, 리니지 뭐 2 모바일까지 성공시키면서 이제 국내 모바일 RPG 게임들은 이제 리니지를 모델로 삼고 게임을 만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신작 게임들이 이제 오픈하고 막상 들여다보면 아주 리니지와 똑같은 BM,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딘 바랄라 라이징도 리니지에 지친 뭐 유저들이 이런 좀 카카오 게임즈는 좀 다르겠지, 뭐 비행 구조가 좀 다르겠지라는 기대와 또 아주 좋은 그래픽, 이제 게임성을 홍보하면서 그 전에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전 예약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오픈하기 전에 비행 구조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오픈하고 보니 리니지 BM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 유저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리니지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게임성도 뛰어난 오딘도 아무리 똑같은 BM을 가져갔어도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기를 보면 이제 어제도 양대마켓 1위를 했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오딘의 인기에 힘입어 양대 매출까지 잘 나온다면 카카오 게임즈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솔고바이오를 좀 볼 텐데요. 급등주 중에 급등주죠. 그래서 이제 거래 재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5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서 작년 2월 이후부터 이제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지난 22일 이제 상장 유지가 결정되고 거래 재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매수세가 쏠리면서 5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바닥권 기준으로 보면은 한 270% 정도 상승을 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만 보면 그래도 200% 정도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찍고 다 반납했지만 마지막 동시호가 진입 전에 5% 이상 올리는 모습을 보이며 좋게 마무리는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많이 빼고 있죠. 그래서 일단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솔고바이오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보호 예수 기간을 1년 연기한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했을 거고요. 치매 관련주긴 하지만 해당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료가 사실 뭐 지금 당장 오픈돼서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이제 FDA가 승인하면서 관련주들 플러스되는 부분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솔고바이오 거래가 재개된 부분 이제 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초대형 악재가 해소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겠죠. 그래서 급등하는 것은 아주 초단기적인 단면에서 보는 것 아닌 이상은 사실 이런 거는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좋아하시고 이제 장중에 계속 보시면서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사실 이 종목은 매수보다는 관망 그냥 사실 아예 그냥 삭제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사고 싶으시면은 부담 없는 선에서 수급을 보면서 단타하시는 게 좋은데 단일가 예고까지 받은 상황이라 사실 매수에 있어서는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K 아이테크놀로지부터 솔고바이오까지 총 4종목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핫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죠. 솔고바이오는 5연상을 갔던 종목이고 또 SK 아이테크놀로지와 삼성출판사는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장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했고요. 대신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4%대 상승률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주연 위원님 만나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주연 의원님께서 또 인기 스타시잖아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도 이렇게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셨습니다. 금호석유가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금호석유도 깜짝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네. 자, 금호석유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고, 종목들, 문의 주신 것도 한번 이야기 풀어볼 텐데요.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이제 도노리포트 편입시켰다가, 손절가를 한 차례 이제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전저점 부근 20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박스권 하단으로 보시고, 요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거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 추가 매수는 제가 아직은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3일 전에 21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눌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신규로 만약에 진입하실 분들은 해도 괜찮은 자리였고 그리고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봉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선 돌파 이후 거래량도 많이 나와줬고요. 어저께 이제 눌림 자리에서 거래량 죽여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약 한 달 정도 안 되는 한 3주 정도의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돌파를 해내고 눌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5일선 이탈 나오지 않는 선에서의 양봉으로 오늘 마감해 준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이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내일 정도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단기 추세 상승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이제 로직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정도쯤 해서 아마 검색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접근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분기에 보시는 것처럼 6,100억의 영업이익을 냈던 부분이고 작년에 7,400억, 1년치 영업이익이 7,400억인데 1분기 만에 6,000억이었습니다.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좀 상승을 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년 그리고 내후년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다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금호석유가 올해 이제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에는 라텍스 장갑을 뭐 생산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2조 원의 추정치가 예상되어 있는 영업이익을 생각해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너무나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뭐 아무리 못해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높다라는 거고요. 내년에 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어서 뭐 1조 7천억, 내후년에 1조 5천억 이런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에 영업이익을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겠고,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좀 하는 부분 때문에 상승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 성장성이라는 부분도 이번에 말씀드렸던 타이어 관련주들 제가 8년 만에 돌아오는 이제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금호 타이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넥슨 타이어, 굉장히 넥슨 타이어 같은 경우 주가 흐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 타이어들을 만들 때 합성 고무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금호석유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폭증했던 뭐 라텍스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로 이 타이어 쪽이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금호석유는 뭐 언택트 관련주라기보다는 뭐 컨택트 쪽에서의 좀 더 실적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역시 좋은 뭐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는 부분 생각해 두시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지금 뭐 좀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이실 텐데 크게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신다면 다시 한번 뭐 2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문의 주신 종목인데 HMM 문의를 주셨어요. HMM 어저께 아침에도 제가 리뷰를 드렸지만 선봉량 지금 현재 늘어난 상황이고요. 운임지수 굉장히 신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1분기보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이유는 지금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다만 뭐 4만 원이랑 가격대를 한번 주고 갔으면 좋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이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기술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뭐 4만 1,000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 저점 구간 6월 8일날 만들어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HMM은 뭐 상승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전고점 부분이 바로 이제 한 46,000원 정도의 저항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자리를 뚫어내는 시점이 오게 되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21선 위로 지금 안착하는 흐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선에서 이제 저항을 좀 받고 올라서지 못했던 부분들 오늘 이제 올라섰고요. 그래서 이평선 저항은 지금 다 벗겨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 위로 이제 이평 저항은 없는 부분, 가격 저항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연말에 이제 CD 물량이 이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 물량이 시중에 산업은행이 그냥 장중에 막 던진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이제 지금 보유한 지분이랑 이 전환사채에서 전환되는 주식을 뭐 이렇게 나중에 합쳐서 이렇게 매각할 가능성,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고, 12 물량 딱히 제 생각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12 전환이 되게 되면 시총에서의 이제 밸류적인 부담감이 조금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운임지수와 실적이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제 5만 원 목표가 드렸던 부분이 월봉의 저항선이었는데 뭐 5만 원 지금 터치하고 단기 조정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달 이제 내일부터 7월이죠. 7월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 준다면
월봉 출발 선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7월 달에는 좀 강한 또 실적 시즌이기도 하니까 이 실적 기대감에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못해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저점 매수를 최대한 노려보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해운주들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이브고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하고 갭 하락 출발하면서 이제 DPC에서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그 블록딜로 한 8,000억에서 8,500억 정도 되는 물량을 갖다가 이제 블록딜 매각을 하면서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나왔죠. 이 부분이 이제 일단 주가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동안 꽤나 상승 흐름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진단 드릴 때도 이 추세대를 그려드렸는데 추세대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고점권에서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추세대 하단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는 되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7만 원 정도에서 되돌림이 나와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 그보다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열어두시고 사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한데 그래도 결국 연말에 이 성수기 엔터주들 같은 경우 성수기도 있고 그리고 현재 신곡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내년에 월드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주가를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요. 평단이 낮으신 분들은 일단 한번 비중 축소 수익을 좀 챙기시고 추세대 하단까지 기다려서 다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삼성 SDI인데요. 네, 이주연 의원님.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은 종목들 좀 챙겨주셨는데요. 금호석유와 HMM은 아직까지도 저평가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이브는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그널들 여러분들의 계좌에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